서버를 인터넷에 올려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보시고 하루 종일 쉬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서버가 봇의 탐색 공격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설정을 그대로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자막을 켜주시면 각 나라의 언어별로 자막이 출력됩니다. 먼저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wp-admin, phpm-admin, .env, .git, xml-rpc, .php 이런 것들입니다. 봇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워드프레스 관리자나 PHP 관리자 페이지 등을 찾습니다. 그 중에 진짜 위험한 것도 섞여 있습니다. env는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와 API 키가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Git은 소스코드 전체가 들어있는 폴더입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열리면 그날로 끝입니다. 물론 저는 그 파일들을 웹폴더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봇이 찾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없어서 안전한 것과 막아서 안전한 것은 다릅니다. 없어서 안전한 상태는 누군가 실수로 파일 하나를 잘못 올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여기서 방어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요청이 공격인가를 판정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IP를 차단한다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이 둘을 한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판정은 웹서버인 엔진엑스가 합니다. 차단은 fail2ban이 합니다. 왜 나눴냐면 잘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엔진엑스는 어차피 모든 요청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주소를 보고 판단하는 일은 엔진엑스가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fail2ban은 방화벽을 조작하는 도구입니다. 몇 번 걸리면 얼마 동안 막는다는 시간 계산과 실제로 방화벽에 규칙을 넣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엔진엑스가 주소를 봅니다. 공격이라고 판정하면 전용 로그 파일에 한 줄 적고 404를 돌려줍니다. fail2ban은 그 로그 파일만 지켜보다가 조건이 차면 그 IP를 방화벽에서 끊습니다. 제가 설정한 nginx.config 파일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로그 형식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IP, 시각, 요청, 응답 코드 딱 4가지만 적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공격으로 판정한 요청은 평소 로그가 아니라 별도의 파일에 적습니다. 지금 내용은 nginx의 default.conf 파일의 내용입니다. 이 로케이션 블록들을 보시면 전부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첫 줄은 이건 probe deny 로그에 적어라. 둘째 줄은 404를 돌려줘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차단은 악성 요청으로 영구 차단을 하는 것으로 PHP admin 계열을 요청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져서 워드프레스 관리자 탈취하려는 봇과 Git, env 등의 탈취 경로 백업, 로그 및 SQ를 탈취하려는 시도, PHP나 도커를 탐색하는 봇, 그리고 소스 탈취 및 기술 스택을 탈취하려는 봇을 막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저런 파일을 요청하는 탐색형의 봇들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탐색형의 경우는 9번 이상 404를 내면 30일간 막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fail2ban을 쓰는 흔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평소 접속 로그를 그대로 fail2ban에 물리고 404가 여러 번 나면 차단이라는 규칙을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 사용자도 404를 냅니다. 오래된 링크를 눌렀거나 주소를 잘못 쳤거나 앱이 없어진 이미지를 부를 때도 제곱 4가 납니다. 그러면 정상 사용자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외 목록을 만듭니다. 이 주소는 봐준다. 이 사용자는 봐준다. 그런데 이 예외 목록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엇을 봐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악성 요청은 nginx 단계에서 이미 다른 파일에 적습니다. 정상 404는 그 파일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fail2ban이 보는 파일에는 악성 요청만 있습니다. 예외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정상 사용자가 걸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코딩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오류 처리는 오류가 발생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오탐을 예외 목록으로 걸러내는 게 아니라 오탐이 섞여 들어올 통로를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 막는 방식은 두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영구 차단입니다. 막스 레트라이는 1입니다. 한 번이면 걸립니다. 반티메은 -1입니다. 이건 fail2ban에서 무기한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누적 차단입니다. 파인타임 2분, 막스 리트라이 하이구,
2분 안에 5번 걸리면 30일 차단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을 즉시 차단에 넣고 무엇을 누적 차단에 넣을 것인가 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해당 요청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누가 봐도 해킹임을 단정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엔보이를 요청하는 정상 사용자는 없습니다. WP 애드민을 찾는 제 서비스 사용자도 없습니다. 이건 한 번만 봐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영구 차단해도 됩니다. 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table, new, old, backup 그 자체로는 평범한 단어입니다. 오타일 수도 있고 옛날 링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왔다고 보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분 안에 5번이면 이건 탐색용 보수로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해당 사항을 제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라 엔진엑스가 통과하여 노대까지 온 요청 중 100메가 이상 쌓인 로그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역으로 코드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횟수를 안 세고 애매한 것만 횟수를 셉니다. 횟수를 세는 이유는 더 관대하게 대하려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니 설정 파일을 나중에 다시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새 주소를 추가할 때 이건 어느 쪽이지 하고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보고 확신이 서면 deny 아니면 scan입니다. 해당 개념을 알고 실제 파일 투반의 파일, 폴더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정하는 파일은 action.d와 filter.d 그리고 child.d 관련한 파일들입니다. 먼저 child.d 폴더 안에는 적발 시 조치할 내용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건 필터는 어떤 필터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행동으로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적는 곳이 있습니다. 제 경우 필터는 deny 필터를 사용하고 액션은 blacklist append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필터는 스캔이고 액션을 지금 현재 설정은 블랙리스트 추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 경우는 유저가 없는데도 반복되는 해당 요청은 거의 보시 확실하기 때문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deni보다는 위험하지 않지만 서버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일에 대한 설정이고요. 필터의 설정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deni의 필터는 엔진X가 로그로 출력하는 형식을 감지합니다. 스캔 또한 동일하게 엔진X의 출력을 감지하는 역할입니다. 엔진X의 출력이 같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의 필터 표현 또한 동일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기능이 다르기에 필터 또한 일단 2개로 분리한 상황입니다. 이는 혹시라도 정책이 바뀌어서 감지가 달라져야 할 때를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액션 파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액션의 내용은 블랙리스트에 IP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액션 파일은 하나인데요. 액션이 하나인 것은 액션은 2개를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터야 감지 방식이 각각 다르게 가져갈 수 있지만 액션은 여러 개의 정책이 하나의 액션이나 여러 개의 액션 조합들을 섞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차단은 2겹으로 걸었습니다. 액션 항목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nftables입니다. 리눅스 방화벽입니다. 이건 즉시 효과가 납니다. 그 IP의 패킷이 아예 서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차단된 IP를 엔진X의 블랙리스트 파일에 한 줄 추가합니다. 이미 있으면 추가하지 않습니다. 방화벽으로 이미 막았는데 왜 이걸 또 하느냐? fail2반은 차단 목록을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구 보관용이 아닙니다. 파일 투반을 다시 설치하거나 설정을 크게 바꾸거나 서버를 옮기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쌓은 차단 목록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블랙리스트 파일은 그냥 텍스트 파일입니다. 백업에도 들어가고 서버를 옮길 때 같이 가져갑니다. 사람이 열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구가 사라져도 남는 기록으로 엔진X가 읽어드려서 엔진X 서버에서 IP를 차단합니다. 이 설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ail2반은 로그를 정규식으로 읽습니다. 이 정규식 한 줄이 로그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엔진X의 로그 형식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이 어긋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fail2반은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설정 오류도 없습니다.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면 초록불입니다. 로그도 잘 쌓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차단되지 않습니다.
에러가 나면서 안 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쁩니다. 막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격을 당하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fail to ban regex라는 명령입니다. 실제 로그 파일과 필터 파일을 주면 몇 줄이 걸렸는지 세어서 보여줍니다. 매치드 숫자가 0이면 안 걸리고 있는 겁니다. 미셋만 잔뜩 나온다면 로그 형식과 정규식이 어긋난 것입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을 덧붙이겠습니다. fail to ban은 정규식을 매칭하기 전에 로그에서 날짜 부분을 먼저 잘라냅니다. 그래서 필터의 정규식에는 날짜 형식이 들어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경우에 따라 날짜가 있던 자리가 빈 대 괄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날짜가 빠졌네 하면서 멀쩡한 필터를 고치게 됩니다. 저는 설정을 바꿀 때마다 이 명령을 먼저 돌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단이 걸렸는지는 스타트 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차단된 IP 목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혹시 실수로 자기 IP를 차단했다면 운반입 명령으로 풉니다. 일부러 안 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파일에서 IP를 지우는 기능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30일짜리 차단이 풀려도 파일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건 알고 남겨둔 것입니다. 한번 스캔을 돌린 IP가 다시 정상 사용자가 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IP 차단은 서버 방어의 전부가 아니라 간단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방화벽 포트를 닫는 것, 관리자 접속을 키로만 열어두는 것, 서비스 자체의 권한 검사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보안의 영역입니다. 이번 영상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판정과 실행을 나눴습니다. 무엇이 공격인지는 엔진엑스가 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파일 투반이 정합니다. 규칙을 바꾸고 싶으면 엔진엑스만 보면 되고 강도를 바꾸고 싶으면 파일 투반만 보면 됩니다. 둘째, 로그를 따로 팠습니다. 악성 요청과 정상 요청을 기록 단계에서 갈라놨기 때문에 예외 목록이 필요 없습니다. 오탐을 걸러내는 대신 오탐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한 번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로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보안 설정에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을 때가 겉으로 똑같아 보입니다. 공격이 안 들어와서 조용한 것인지, 막고 있어서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 돌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동작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차단 목록이 쌓이는 파일을 따로 둔 것이 이 이유이며 한 번씩 확인 명령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는 코드를 짜는 것과 막히고 있음을 아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감사합니다.